두께가 조금씩 다른 거죠. 높이가 낮은 것부터 높은 거 이렇게 수술하면서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. 근데 조각이 잘 안 맞으면 보형물이 약간 들떠 있는 것 같다. 이런 걸 보통 이제 뭐 일자형이라고 보는 거죠. 길이가 이게 실제 이렇게 있지만 이게 꼭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코의 길이에 따라서 길이는 이렇게 좀 잘려질 거다. 대부분 수술은 이렇게 콧대만 보형물을 쓰니까 이렇게 일자형을 쓰고 나머지 코끝은 이제 연골 이식을 해서 하는 거죠. 지금 여기는 뭐 뼈만 나와 있긴 한데 보형물은 보통 이제 그 뼈와 비중격으로 구성된 부분까지는 들어가게 되죠. 거기서 이제 코끝 연골에 살짝 걸치게 들어가거든요. 보형물 길이는 사람마다 뭐 얼굴 길이도 다르고 코 길이도 다르니까 폭이 좀 넓어야 또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경우는 보형물 자체를 조금 더 이렇게 폭을 정면에서 봤을 때 좀 넓게 쓰고, 여성분들인데 너무 또 굵으면 안 되는 경우는 좀 더 좁게 쓰고, 어떤 분은 조금 더 이렇게 길게 사용이 돼야 되고, 어떤 사람은 훨씬 더 짧게 사용이 돼야 되고. 실리콘 종류가 되게 다양해 보였었던 것 같아가지고. 네. 여기 이게 묶여있는 거는 이제 비슷한 유형의 실리콘인데 두께가 조금씩 다른 거죠. 조금 더 이렇게 얇은 거, 높이가 낮은 것부터 조금씩 더 뭐 높은 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사실 뭐 이건 어쨌든 이제 사전 제작은 된 거니까 이렇게 이제 굴곡을 만약에 만들어서 해놨더라도 실제 환자의 코의 굴곡과 일치하지는 않는 거야. 실제 수술할 때 보는 이 보형물이 그냥 한 번에 제작이 탁 끝나는 경우가 없고 수술하면서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. 박리를 한 상태에서 넣어보고 빼서 깎고 넣어보고 이런 과정이 이제 수술 과정에서 들어가는 거죠. 맞춰야 되죠. 그 사람한테 최적화된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되고, 근데 조각이 잘 안 맞으면 되게 이렇게 경계감 같은 게 선명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인위적인 느낌을 덜 나게 하려면 조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, 가끔씩 이제 재수술 상담 오신 분 중에 그런 경우 있어요. 그러니까 자기 CT를 찍어봤는데 보형물이 약간 들떠 있는 것 같다. 그러면 이제 좀 굴곡과 좀 덜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피부에다가 보형물을 얻는 게 아니라 뼈 위에다 얻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바닥면은 뼈와 맞아야지 피부와 맞아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. 뼈와 그 비중격, 연골에 해당되는 부분의 굴곡에 맞춰서 조각이 되려면 그걸 실제 수술할 때 이제 좀 더 확인해보고 디테일한 부분을 마무리해야 돼요. 근데 재수술할 때 조금 보형물 저거 선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변수가 좀 더 많다고 봐야죠. 그러니까 처음 수술은 그냥 밖에서 보는 모습 같고 좀 예측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고, 재수술은 밖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막상 보형물을 빼거나 기존에 막 연골 이식한 거를 좀 이렇게 분리해 놓고 보면 예상했던 상태보다 되게 양호할 때도 있고 되게 양호하지 않을 때도 있고. 보통 이제 코 수술하고 상담할 때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 몇 미리 들어가요?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. 뭐 3mm 들어간다, 4mm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높이에 그냥 보형물이 그냥 딱 들어가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, 실제로는 환자분마다 그 코뼈의 형태나 그 연골의 형태가 매끄럽지 않고 뭐 굴곡이 있는 경우도 있고 비대칭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술하면서 그 보형물을 환자의 상태에 맞게 조각하고 개별적으로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. 수술에서 보형물은 단순한 높이가 아니라 굴곡에 맞춘 조각이 중요하다, 그렇게 보시면 되죠.